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체감이 안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만으론 풀 수 없다며 구조 개선책 필요성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한 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첫 맑은 기업 에어 인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 우선 협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 지으려면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 화물운송 사업 매각이 필요한데요. 중국 동남아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 인천이 경쟁사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에어 인천 대주주 사모펀드와 인화전공,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세부 협상에 들어갑니다. 에어 인천은 11대 항공이 늘며 미주, 유럽, 장거리 진출길 열렸습니다. 10여 개국 승인 다 받고 미국 하나만 남은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인수 위에 할 일은 다 한 셈입니다. 다음은 현대 로템입니다. K2 전차 대규모 수출 이어 이번엔 고속철입니다. 현대 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2027년까지 시속 250km급 전기 동력 분산식 1편성당 객차 7량 달린 고속철 총 6편성을 공급하고 유지 보수도 맡습니다. 2,700억 원인데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K고속철 첫 수출입니다. 전체 철도 수주 잔고는 13조 원에 이르죠. 폴란드 전차 수출 등 방산 수주 잔고 5조 원대는 별도입니다. 한화의 루마니아 자주포 수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방산도 철도도 다 내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손 놓은 동안 장기간 갈고 닦으니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이제 흐린 기업입니다. 고려제약으로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 속에 불법 리베이트 수사라는 불똥이 튀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 반발하며 거론된 약한 고리 중 하나가 불법 리베이트죠. 이미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압수수색했는데 지난주 서울경찰청장이 관련 의사가 1,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고려제약이 매출 800억 원대 중견 제약사인데 이렇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보건당국이 신고받아 수사 의뢰한 게 20건이 넘습니다. 제약업계는 계속된 의사들 반발에 처방주로 실적이 악화하는가 하면 의사집회의 직원 동원 논란까지 곤욕 치르고 있는데요. 이대로면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X 보실까요?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사 이동 통신 허가가 이대로면 최종 취소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 자문 이야기가 돌더니 지지난주 자본금 납입과 주주 변경 문제로 스테이지 5 주도 컨소시엄의 제사 이동 통신 후보 자격 취소됐죠. 이번 주 최종 결정 위한 청문 예정돼 있는데요. 그간 클라우드 기반 망구축 등 소개했던 사업계획 물거품될 판입니다. 스테이지 X 측은 자본금 납입에 문제 없다며 청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데요. 상황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7전 8기 만에 이뤄진 제사 이통이 또 물 건너갈 상황입니다. 제사 이통이 꼭 필요하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입니다. 일본의 라인 접수와 네이버 끊어내기가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지난주 도쿄에서 라인 야후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가 연내 네이버 클라우드와 직원용 시스템 및 인증 기반 연내 분리, 또 일본 내 사업에서 네이버 위탁 끊겠다 공언했습니다. 라인 만든 네이버 측 신중호 이사의 이사회 제외도 강행됐죠. 자회사 라인 야후가 모회사의 네이버 지분 축소를 요구했다는 이해 못할 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메신저 하나 못 만든 일본이 라인을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 보이고 있는데요. 라인은 한국, 동남아서도 많이 씁니다. 일본 주장대로면 우리도 동남아도 국민정보 일본에 넘겨선 안 되겠죠. 마지막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기체결함 대처로 결국 정부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2시간이면 가는 인천발 오사카행 티웨이 비행기가 연료 펌프 이상으로 1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지난 13일 있었던 일인데 결국 300여 명 승객 중 200여 명이 탑승 포기했습니다. 그 전날엔 방콕발 청주행 티웨이가 18시간 지연됐죠.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조사 나섰는데요.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물론
원래 크로아티아 행이던 비행기 배치했다는 점도 확인한다죠. 티웨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조건에 따라 서유럽 장거리 노선도 예정돼 있습니다. 매번 안전 문제 불거지니 이래서야 믿고 탈 수 있을지 경영진부터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또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자국 내 요소 수급 불안 탓이라는데요. 하지만 큰 충격이 없습니다. 중국산 의존도를 10%대로 낮춘 결과죠.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아선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만 의존해선 곤란하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